오케이, 가봅시다. 오늘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할 차례죠? 일단 뭐 몇 가지 공지를 드리자면 231 프로젝트는 이제 오늘부터 좀 진행을 하는데 검사 기일은 저희가 이제 일요일까지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이랑 토요일 중으로 이제 해설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이제 고치는 느낌으로 이제 저희 강의를 시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월말평가. 이번 주 토요일은 월말평가죠? 그래서 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1시 30분까지예요. 알겠죠? 등원이. 이번 주만 또.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할게요. 11시에 오는 날은 전날에 또 11시에 와라라고 얘기하고 11시 반에 올 날은 11시 반에 오라고 얘기할 테니까 어쨌든 좀 헷갈리더라도 혹시 뭐 궁금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셔도 되고 그럼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월말 평가는 제가 공지한 대로 쌤 B에서 출제가 16문항 외부 문항 4문항을 낼 건데 이 외부 문항이 뭐냐면 우리가 쌤 B를 풀다 보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쪽 스포를 해버렸네.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쪽에 역함수 관계 문제가 쌤 B에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류의 문제들을 제가 외부 문항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을 낼 테니까 혹시나 지수 로그 까먹었다, 좀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좀 연습을 해 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한 번에 통과하자, 다들. 자, 이제 삼각함수 활용 파트죠? 이 파트 넘어왔는데 여기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좀 먼저 하고 수업 설명을 좀 진행을 할게요.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이랑 이제 공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 복잡한 그런 그림의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풀어 나갈 겁니다. 쉽진 않아요. 우리 예전에 약간 뭐 중학교 때 도형 문제를 풀면 어떻게 풀었나요? 도형의 정의랑 성질들 이용해서 막 찾아 나가고 그랬었죠. 각도 찾아 나가고 길이 찾아 나가고 그거랑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지금처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이 파트는 개념은 진짜 별거 없는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살벌해요. 알겠죠?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기말고사 준킬러급 이상으로 반드시 출제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브랜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풀면 되지 뭐. 그치? 하여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번 사인 법칙. 자, 사인 법칙은 어떤 내용이냐? 외접원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할게요. 어떤 삼각형 ABC가 외접원에 내접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변의 길이를 대응점이 라지 A면 대응변은 스몰 a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대응점이 B면 대응변은 스몰 b, 대응점이 C면 대응변은 스몰 c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스몰 a, 사인 b분의 스몰 b, 사인 c분의 스몰 c가 모두 동일해요. 요게 사인 법칙입니다. 알겠죠? 근데 뭘로 동일하냐? 어떤 외접원의 지름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변과 사인에 대한 비율 관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변과 사인에 대한 비율이 항상 2R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렇게 되냐에 대한 간단한 프루프를 하면, 증명을 좀 해보면, 우리가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질이 좀 필요하거든요. 원주각을 쓸 겁니다.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 A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주각을 하나 더 잡을 거예요. 왜냐면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니까. 어떻게 잡을 거냐면, 깨진 거 아니겠지? 여기 원의 중심을 관통하게끔 원주각을 잡을 거예요. 그럼 여기를 A-라고 하면 요 각과 요 각은 일치하겠죠? 그쵸? 제가 왜 하필 여기로 잡았냐? 많고 많은 원주각 중에 하필 왜 여기로 잡았냐면 여기가 90도예요. 왜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로 일정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죠? 2R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사인의 A-라고 하는 게 2R분의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사인의 A-라고 하는 거는 사인 A랑 같은 거죠. 그래서 사인 A가 2R분의 A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걸 정리해주면 이런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인 법칙을 식을 조금 변형을 좀 시켜볼 거예요. 얘를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얘만 쓰진 않고 다른 것도 좀 쓰게 될 건데, 네. 나은하고 한지성이가 안 왔어요. 아, 연락받은 나은이는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고 지성이는 연락 저도 안 받은 것 같아요. 다시, 그래서 사인 법칙의 변형을 볼 겁니다.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이제 요것만 쓰진 않아요. 요것만 쓰진 않고 얘를 조금 식을 변형해서 어떤 곳에서 좀 쓰이게 될 건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은 얘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변형은 식을 조금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사인 A를 2R분의 A로 바꿀 수 있겠죠? 요거를 이제 넘기면 돼요. 알겠죠? 그럼 사인 A 같은 거를 2R분의 A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인 값에 대한 내용을 뭔가 약간 변의 길이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보통 얘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많이 쓰이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또 두 번째는 변형이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A라는 녀석을 우리가 2R 사인 A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쓰여요. 얘를 어떻게 많이 쓰냐면 B라는 녀석도 2R 사인 B로 바꿀 수 있겠죠? C라는 녀석도 2R 사인 A로 2R 사인 C로 바꿀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변의 길이 B를 구하게 된다면 A 대 B 대 C가 2R 사인 대 2R 사인 대 2R 사인이니까 2R이 약분이 돼서 결국 뭐랑 같냐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이제 표기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제 변의 길이랑 사인의 B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능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사인 A 대 사인 C가 5대 3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읽고 이거에 대한 대응변인 A 대 C가 5대 3이구나. 즉 삼각 함수의 B를 줬다라는 것은 변의 길이의 B를 줬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석해서 풀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에서 이 내용이 제일 좀 중요합니다. 변형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게 간혹가다 이런 친구 있더라고. 각의 B랑은 달라요. 알겠죠? 각의 B가 변의 길이 B랑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대신에 사인 값에 대한 B는 변의 길이 B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은 언제 쓰일까라고 적어놨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뭐 이거는 그대로예요. 잘 나오고 있지? 잘 봐요. 이거 언제 쓰일 거냐면 첫 번째, 공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걸 정말 많이 쓰이겠지? 요거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 그러면 잘 봐. 이 4개 중에서 3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건 아시죠? 4개 중에서 3개를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변의 길이 2개가 주어졌거나 대응각이 하나 주어졌거나 됐죠? 아니면 반대로 변의 길이 하나랑 대응각 2개가 주어졌거나 그러면 뭘 찾을 수 있어? 나머지 걸 찾을 수 있다가 첫 번째겠죠? 그쵸? 그래서 사인 법칙은 보통 이제 요거를 좀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요 기법을 좀 많이 쓰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두 변의 길이와 중요한 점은 대응각입니다. 대응각. 이 대응각은 A에 대한 대응각도 좋고요. B에 대한 대응각도 좋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대응각이 아니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요 길이가 주어졌고 요 길이가 주어졌어요. 근데 각이 이게 주어진 거야.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얘에 대한 대응각도 없고 얘에 대한 대응각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그럼 사인 법칙을 쓸 수 없으면 뭘 써야 되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얘네들에 대한 대응각이 와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변형에서 설명드렸던 사인 값의 b가 주어질 때 변의 길이 b로 해석해라. 알겠지? 그래서 사인 값의 b와 변비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그치? 변의 길이 b, 변비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요거는 조금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보통 물어볼 때도 있고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볼 때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그냥 4000%로 알겠죠? 그냥 1000%로 외접원의 반지름 물어보면 1000%로 마지막 계산은 사인으로 쓰라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알겠죠? 반드시 도형을 막 풀다가 마지막 계산은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니까 어쨌든 반지름까지도 잘 기억을 해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를 볼 건데 첫 번째 예제는 A가 2루트이고 A가 30도고 B가 45도의 각도일 때 B의 값과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제가 30도인 A로 잡고요. 여기를 45도인 B로 잡고요. 여기를 이제 C라고 잡으면 이제 A가 2루트이니까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죠? 그때 이제 구하라는 것은 요겁니다. 이거랑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요. 그러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 30도 분의 대응변인 2루트 2가 뭐랑 같다? 2R과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이 2루트 2랑 같음을 볼 수가 있고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B도 구하라고 했죠? 요 B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이거 B는 어떻게 구해요? 30도에 대한 대응변이 있고 45도에 대한 대응변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까 구했던 사인의 30도 분의 2루트 2랑 사인의 45도 분의 B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크로스 계산하면 2분의 1 B라고 하는 게 얘 계산하면 2가 되니까 B는 4다. 여기서 중요한 점. 사인의 45도를 엔간하면 유리화하지 말고 루트 2분의 1로 보시면 2개 곱하면 바로 2가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마음 편할 거야.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로 두면 아무래도 이거 계산할 때 이게 2가 되고 약분된다. 두 가지의 사고가 들어가는데 요건 그냥 역수니까 바로 곱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덜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B가 얼마다? 4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굳이 연연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도형으로도 풀 수 있겠죠? 자,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45도죠.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도 2가 돼요. 됐죠? 그럼 요 길이가 2고 얘가 30도고 얘가 60도니까 또 특수각에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에 굳이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원주각 배웠잖아. 그 원주각 배웠을 때 각도 겁나게 구했는데 그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인 법칙을 굳이 쓰지 않고 다 풀어냈잖아. 그 말은 뭐겠어요?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지 굳이 뭐 사인 법칙에 의존해가지고 무조건 사인 법칙으로 문제가 풀린다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대신에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거는 무조건 사인 법칙을 써야지만 구할 수 있잖아. 공식 중에 외접원 반지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딱 하나 있다. 이 공식 본 적 있어? 심지어 본 적도 없을걸? 뭐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 삼각형을 외접하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4배 것분에 삼각형 세변의 길이의 곱. 이거 본 적 없죠? 그쵸? 근데 이것도 잘 안 써요. 얘도 안 써. 그러니까 외접원 얘기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 사인 법칙 저거 하나밖에 없다. 알겠지? 대신에 이런 얘기들은 사인 법칙이 없더라도 풀 수 있는 내용 드릴 거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제로 가봅시다. 다음 예제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3대 4대 5래. 그럼 결국 우리가 사인 값의 B를 뭘로? 변비로 표현하라 했죠? 그래서 3대 4대 5 이렇게 표현이 되고 3대 4대 5를 맡고 있다는 것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된다는 거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라서 각 C는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방금 제가 풀어드린 게 뭐예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 즉 요 문제겠어요. 이런 문제에서 사인 법칙의 변형이 자주 나온다는 것만 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코사인 법칙으로 갑시다. 코사인 법칙. 쭉 한번 잘 들어봐.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을 쓰는 거겠죠, 당연히. 이 코사인 법칙은 증명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좀 귀찮아요. 그래서 생략할게요, 증명은. 알겠죠? 밑에다 적어놨잖아. 나중에 한번 보고 증명해 보세요. 자, 제가 코사인 법칙을 이렇게 표기를 해놨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 됐죠?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이게 뭔 말이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직각삼각형이면 나머지 한 변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였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할 때 굳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직각삼각형에 국한되지 않고 예각이든 둔각이든 어쨌든 풀어낼 수 있다. 알겠니?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간단하게 제가 하나 써볼게요.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이거를 코사인 법칙이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요 B랑 요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고 대신에 직각이 아니니까 뭐가 하나 붙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뭘로 붙냐면 마이너스 2배의 BC에다가 자 코사인에 A가 들어갈 건데 그 A가 누구냐면 B랑 C의 끼인각이 됩니다. 알겠죠? 끼인각. 그래서 그게 뭐랑 같냐면 A제곱이랑 같다예요. 요게 코사인 법칙이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코사인 법칙을 A에다가 90도를 껴넣잖아? 즉 여기가 90도라고 생각해봐. 90도가 되는 거야. 90도. 오케이? 그러면 0이 되거든? 그래서 뭐야? 위에 있는 시랑 똑같아지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게 코사인 법칙이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두 번째 또 마찬가지지. 코사인 법칙을 변형을 시켜봅시다. 자, 그럼 코사인 법칙을 변형시켰을 때 어떤 식이 나오냐? 요거예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있지. 요걸 우변에 이항을 시키고 A제곱을 좌변에 이항을 시켜서 2bc를 양변에 나눠줘.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온다. 코사인의 A가 얼마야? 코사인 A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글씨 크기 괜찮지? 요새는 좀 그게 좀 거슬린다. 글씨 크기가 좀 작을까 봐. 다시 코사인 A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표기가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도 쓰일 거고 그것 말고는 잘 쓰이진 않는데 어쨌든 기억은 조금 해두라는 거지. 알겠지? 외우는 것도 쉬워. 어떻게 외우면 돼? A의 대응변이 딱 하나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A를 제외한 얘 대응변이 얘를 제외한 B를 C를 가지고 2BC분의 B제곱 C제곱 A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하나 풀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가지고 한번 예제를 풀어보자. 삼각형 ABC에서 A가 3루트이고 B가 5고 C가 45도래. 그러면 봐봐. A가 3루트이고 B가 5고 여기가 그러면 45도겠죠? 맞죠? 그럼 요 길이를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그냥 단순하게 코사인 법칙을 씁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라고 하는 거는 C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양 사이드에 있는 대응변을 제곱한 18과 25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2배의 3루트 2에 5 곱해준 다음에 코사인의 45도를 붙이면 되겠죠? 코사인의 45도는 2분의 루트 2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외우자? 루트 2분의 1로 외우자라는 거야. 그래 약분이 깔끔해지니까. 됐죠? 따라서 얼마? 30을 빼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13이 되겠죠? 따라서 C제곱이 13이라 C의 값은 얼마예요? 루트 13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됐죠? 다음 예제로 가보자. 자, 삼각형 ABC에서 얘일 때 각 A를 구해라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 A를 찾을 수는 없어. 대신에 뭘 구할 수는 있어? 코사인 A를 구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직접 정의를 이용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건 코사인 A니까 누굴 꺼내야 돼? BC를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도 적용. 13의 제곱은 169겠지? 64 더하기 49 마이너스 2배에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의 A.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거지. 정리하면 답이겠죠? 그거랑 코사인 법칙 변형을 바로 써봅시다. 이거는 BC가 얼마야? 8과 7이니까 2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써줘. 약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냥 냅둬. 그 다음에 위제곱하면 64 7제곱하면 49 빼기 169겠죠? 맞죠? 정리해보자. 2, 8, 7에다가 자 위에 얼마니? 49랑 169 빼면 마이너스 120에다가 64를 더하니까 얼마야? 58이 되겠죠? 56이 되겠죠?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와. 아 약분이 되네. 따라서 코사인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A는 얘들아 둔각이 끝이기 때문에 2, 4분면의 각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몇 도? 코사인이 음수되는 건 2, 4에서 가능하잖아. 몇 도? 120도. 3분의 2파이가 된다. 알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케이. 스템으로 갑시다. 스템. 1번부터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구해봅시다. 자, 좋아요. 각 B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어떻게 구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면 되겠지. 잠깐만. A가 이거죠? 여기까지 일단 설계를 해놓고 자, 각 B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특수각일 거야, 무조건. 왜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끽해봐야 사인 B랑 코사인 B란 말이야. 사인 B든 코사인 B든 어쨌든 특수각 아니면 우리가 B를 알아낼 길은 없겠죠? 예를 들어 코사인 A가 3분의 1을 만족하는 A 못 찾아요. 그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특수각일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의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45도 있고 20도 오케이 좋아. 근데 봤더니 요거에 대한 대응변이 없네. 아이고. 그럼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네요. 맞죠?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와. 어떻게 해야 돼? 사인 법칙 쓸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x 두고 코사인 법칙 쓸까?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쓰면 얘 나온다. 요거 이용하면 되죠? 그쵸? 그치? 근데 계산이 빡셀 것 같아. 난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갈까? 아니 어차피 여기 45도잖아. 내가 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대응각 요걸로 보는 거지. 얘를 봐서 얘 각도가 나오면 요 각도랑 요 각도 더해서 180도에서 빼버리면 된다고. 그렇게 역발상을 조금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사인의 45도분의 20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x분의 20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아까 루트 2분의 1이라고 했잖아. 두 개 곱하면 얼마야? 20이 되거든. 얘가 20이고 얘도 20이어야 돼. 어머나 사인 x가 얼마? 1이다 라는 거야. 사인 x가 1이라는 것은 뭐야? 여기가 90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여기가 90도라는 거는 여기가 45도란 얘기겠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은 사인 법칙을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봤을 때 코사인 법칙 안 쓸 자신 있냐고.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야 되는 파트인 거고 코사인 법칙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대응각을 찾으면 되니까 요거 구해볼게. 구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굳이 이 방법을 가지 말고. 자, 얘를 x라 두면 x의 제곱 20 루트 2니까 계산이 조금 빡세거든요. 그쵸? 하기 싫죠 벌써부터.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 잘 봐. 권법. 얘가 어쨌든 20 루트 2고 얘가 20이잖아. 비율로 가는 거야. 괜찮아. 뭘로 가자고? 비율로 갈 거야. 비율. 몇 대면? 1대 루트 2잖아요. 이렇게 갈 거야. 알겠지? 그럼 얘가 이제 루트 2k고 얘가 k라고 하면 얘가 몇 k인지만 찾으면 되잖아. 그치? 별짓 다 한다. 얘를 x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2k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 2k의 x. 됐죠? 그거는 얼마입니까? k의 제곱이 되겠지. 잠깐만. 코사인 45도 어디 갖다 팔아 먹었어? 요게 이제 k 제곱이죠? 됐나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얘가 k 제곱이 되거든요. k 제곱 계산해주고 얘는 약분 시켜서 마이너스 2kx가 되겠지. 는 0이니까 이게 뭐야?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이라서 x는 얼마? k가 됩니다. 따라서 얘가 k라는 거니까 이걸 보고 약간 눈치를 채면 좋겠지. 1대 1대 루트 2네. 특수각인가? 하면서 90도, 45도를 생각해도 나쁘진 않겠지. 오케이? 굳이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웃하는 각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되고. 2번 갑시다.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요거랑 요거 한번 풀어보자. 응? 응?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뭐 그냥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구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먼저 좀 잡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역추적하는 과정들이 필요는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공식을 쓸 건지도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CD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요 길이니까 심지어 여기 90도라 했거든요. 얘가 이제 30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지? 그러면 약간 느낌이 왔잖아. 대응각과 대응변의 길이 비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의 30도분의 우리가 원하는 CD의 길이가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얘를 구했고 얘를 구해야 되니까 뭔가 하나가 더 있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얘가 8루트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각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근데 여기에 각을 구할 수 있을지는 이따가 보면 알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외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2R이 될 수 있다도 하나의 선택지는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2R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이 원에 뭐가 필요한 거야? 지름이 필요한 거야. 그러고 너희들의 눈에 이게 보이면 참 좋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지름 아닌가요? 그쵸? 얘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데 얘가 90도니까
8루트 2, 8루트 2라? 아, 이거 얼마야? 16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얘가 얼마야? 16이라는 거야. 그럼 CD의 길이가 얼마? 8이다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아까 여기 각도 구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여기 각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얘가 몇 도니까? 45도니까. 얘도 몇 도? 45도겠죠? 여기가 90도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도 45도겠지. 그 이유가 뭐야? 원주각에 대한 어떤 호 BC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일정하다. 원주각을 또 쓰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갔다라고 해도 풀리겠지. 어떤 방법이든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죠. 3번에 1번을 보시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3대 4대 5래. 그러면 너네가 뭐 바로 보라고 했어? 그치? 변 B가 얼마? 3대 4대 5다를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A 대 B 대 C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4대 5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A, B 대 B, C 대 C, A는 그냥 얼마? 12대. B, C 곱하면 20대. A, C 곱하면 15가 나올 거야. 알겠지? 이해돼요? 이거 빠른 정답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25라고 적혀 있을 거거든. 제가 수정본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 답은 15입니다. 2번 갑시다. 아, 이건 문제 좋아요.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몇 대 몇 대 몇이래? 1대 1대 2래. 자, 각에 대한 지금 정보가 나온 상태에서 뭘 묻고 있어? 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얘들아, 지금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변의 길이가 아니라 B를 물어보고 있다. B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걸 이용하라는 거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고. 이거 A 대 B 대 C? 아, 씨, 미친 생각. 절대 안 돼요. 알겠죠?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되고. 각의 B잖아. 그럼 이 각이 어떤 각인지를 봐야 되지 하고 위를 바라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어? 삼각형 ABC래. 그러면 뭘 알 수가 있죠? 각 A랑 각 B랑 각 C를 더하면 파이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가 1대 1대 2여야 되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인 2분의 파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몇 도야? 45도, 45도? 90도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결국 직각이고 얘가 C입니다.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니까 직각 이등변이고 길이 B가 나와버리잖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겠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1대 1대 루트 2니까 그냥 바로 대입해도 똑같이 나와요. 난 좀 정확하게 풀고 싶다면 K 대 루트 2K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따라서 여기 얼마? 얘가 2K 제곱. 얘가 얼마야? 얘가 K 제곱. 얘가 얼마야? 얘가 K 제곱. 따라서 계산하면 3이겠네.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랑 5번, 6번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고민을 해보세요. 4번부터 쉽지가 않죠. 이제 도형을 풀 때 대부분이 이제 좀 경험하게 되는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일단 주어진 정보 있죠. 주정. 주어진 정보를 막 열심히 써요. 막 풉니다. 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히는 포인트가 무조건 있어요. 한 번은 무조건 막혀.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이 막히는 걸 뚫지 못하면 못 풀어내요. 결론을. 그러니까 이게 남들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보통 그 막히는 포인트를 뚫어내면 어지간하면 다 풀리더라고요. 항상. 근데 그 막히는 포인트가 보통은 보조선, 공식, 성질,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의 성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식과 성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제 보조선이라는 보조 수단들이 또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딱 풀었을 때 처음부터 바로 벽을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게 하나씩 써보면 얘랑 얘가 주어졌어. 요거에 대한 값이. 그럼 우리는 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얘를 찾으려면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 사인 법칙을 써야 되냐?
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그럼 사인 B로 바꿔서 얘를 X라 잡으면 오케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인 법칙을 썼을 때 대응각과 대응변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쓸까?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 삼각형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찾기가 쉽지 않아. 막힌 거죠. 막혔죠. 그죠? 뚫어내야지. 뭘로 뚫어야 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입니다. 이 성질을 써야 돼요. 이건 좀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두자. 알겠지? 얘가 B라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B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버리죠?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재료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인 거야 그냥.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막히는 포인트를 성질로 뚫어내야 돼. 성질이나 공식이나 보조선이나. 계산해 봅시다. 25 플러스 10의 제곱 100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우리가 요구하는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B는 각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B랑 같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결국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10분의 3으로 바꿔도 된다. 약분이 돼서 얘가 30이 되고 그럼 답은 얘가 155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CD의 길이가 얼마다? AC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155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알겠죠? 괜찮죠? 다음으로 갈게요. 자,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것은 AD를 찾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풀이하는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을 거예요. 저는 도형을 풀 때 반드시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읽냐면 문제를 읽어 나가요. 구하라는 게 AD고 그 다음부터 얘가 8이고 7이고 6이고 3이구나 이거를 파악합니다. 정보를. 뭐 여기는 쓸 게 더 이상 없어요. AD를 찾으래. 뭐 약간 다양한 풀이가 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기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좀 잘 갖고 갑시다. 여러분들의 사고를 펼쳐 봅시다. 아까 어떤 학생이 굉장히 또 제가 이제 뭐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 좋은 방법을 또 쓰고 있더라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는 전략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얘들아 도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수발 내리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랑 여기 다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얘가 8이잖아. 얘가 7이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공통 높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를 x라 잡으면 여기가 9-x가 되겠죠. 그럼 뭐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64에서 x제곱을 뺀 것은 뭐랑 같아? 요 제곱과 같고 요 제곱은 또다시 뭐랑 똑같아요? 49에서 누굴 뺀 거? 9-x의 제곱을 뺀 것과 동일하다. 요거 풀면 1차 방정식이 돼요. 됐죠? 그럼 x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뭐도 구해줘요? 전체 길이가 6이었으니까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얘를 집어넣게 되면 뭐도 구할 수 있죠? 얘 제곱도 구할 수 있죠. 얘랑 얘 더하면 얘 구할 수 있죠. 구할 수는 있어요 결국. 근데 코사인 법칙 썼어? 안 썼지. 근데 왜 이 파트 유형이 코사인 법칙의 변형일까?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야. 알겠지? 풀 수는 있지만 출제 의도대로 가시려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코사인 법칙을 좀 적용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진 않거든? 근데 이런 생각 한 번을 딱 뚫어놓으면 돼. 지금처럼 삼각형이 무진장 많은 상황에는 자, 삼각형이 무진장 많잖아? 이웃각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웃각은 요거랑 요거. 알파라 잡으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 각변환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웃각을 많이 활용한다. 최근 수능 출제에서 도형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수능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평가원 출제된 도형 문제 중에서 이웃하는 각을 활용하는 문제도 꽤 반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어떻게 쓸 거냐? 이걸로 쓸 거예요. 얘를 x라고 잡으면
요 x랑 요게 6이고 얘가 8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죠. x의 제곱 플러스 36 마이너스 2배 6x 코사인의 알파는 64다. 또 뭐 쓸 수 있어요? 요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그 코사인 법칙 적용을 시키면 x제곱과 9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2배 3의 x의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그게 49다라는 거를 알 수가 또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x랑 코사인 알파 미지수는 2개인데 시계 정보가 2개죠. 뭐 할 수 있어요? 해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또한 각 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여기 앞에가 얼마가 되죠? 여기 앞에가 6x가 될 거고 여기 앞에가 이제 1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빼거나 얘를 빼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미지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빼면 얘네들 남는데 미지수는 여전히 2개죠. 그럼 얘네들을 빼는 게 낫겠지. 그래서 여기 양변에다가 2배를 해서 더하면 됩니다. 2배 하면 12가 되고 18이 되고 2x제곱 98이 되겠죠. 양변을 더합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54라고 하는 거 사라질 거고 더하면 64 더하기 98이겠죠. 일부러 계산 안 한 거예요. 54를 넘기면 3x의 제곱은 10 더하기 98이니까 108이 될 거라서 x의 제곱은 36이 되고 x값은 6이라는 것도 찾아냈지.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x는 6이에요. 찾았어요. 근데 왜 이 파트가 코사인 법칙이 아니라 코사인 법칙 변형이죠?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스트 풀이를 또 보여드리면 우리 아까 코사인 법칙 변형이 뭐였어? 코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야? 이 2배, 코사인 알파니까 요걸 봐야 돼. 2배의 얘네들 12x 분의 제곱, 대응변 제곱을 빼야 돼. 기억납니까? 요거랑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기준 해서 보시면 3과 x니까 6x 분의 9, x의 제곱 4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뭡니까? 얘가 코사인의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배를 한 거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얘랑 얘를 더하면 뭐다? 0이다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오케이? 그거 쓰라는 거였어요. 이 문제는. 다음 6번 갑시다. 자, 볼게요. 드듯.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외접원의 넓이. 준유라, 외접원의 넓이 구하려면 외접원에 뭐가 필요해? 외접원의 넓이 구하려면 외접원에 뭐가 필요해? 반지름 필요하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려면 희원아 뭐가 무슨 법칙을 쓰라 했어? 정글의 법칙은 아닐 거 아니야. 하하. 사인 법칙이죠. 사인 법칙. 표정 봐라. 뭐 개뚱딴지 같은 무슨 드립을 치고 있어. 이런 표정이야. 하여튼 사인 법칙을 쓰라 했죠. 그럼 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각에 대한 정보가 얘밖에 없어요. 얘. 그럼 얘를 구하려면 뭘 찾아야 돼? 요 길이를 찾아야 돼. 요 길이. 요 길이를 알면 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요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뭐가 보여요? 4랑 6이랑 끼인 각이 보이잖아. 어머나 코사인 법칙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반드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으라고.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배 6, 4. 자, 코사인 60도니까 바로 계산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자, 계산합시다. 24니까 12라서 28이 될 거라서 얘가 2루트 7입니다. 빠르죠? 얘가 2루트 7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각이 60도니까 사인의 60도는 분의 2루트 7이라고 하는 것이 2r이다. 이렇게 되겠죠? 결론을 다 나왔어요. 외접원 반지름까지 끝. 그럼 여기서 이 약분을 해주고 r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3분의 자 이게 2분의 루트 3의 역수니까 루트 3분의 2를 곱하시면 돼요. 2루트 7이다. 유리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곱하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따라서 외접원의 넓이는 3분의 28 파이가 답이겠죠. 오케이? 쉽지는 않지? 아직은 익숙치 않을 거라서 조금 고난? 살짝 이제 고난은 있을 건데 뭐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자, 넘겨서 7번 보도록 합시다. 7번은 제가 바로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문제들은 또 시간 드릴 테니까. 어우, 진짜. 칠판 지우개를 도대체 몇 개나 쓰는 거야, 지금. 어우.
7번. 자,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 삼각형, 또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자, 한번 같이 해결을 해봅시다. 1번. b-c에다가 사인의 a를 곱한 거는 b 사인의 b 마이너스 c 사인의 c니까 보통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사인과 변이 함께 있기 때문에 뭔가 처리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 그럼 얘를 뭘로 바꾸는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사인을 변으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왜요? 어차피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 지을 거라면 변들의 관계식을 보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 그러니까 사인 값을 변으로 바꾸는 사인 법칙의 변형을 활용해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2r분의 스몰 a로 바꿀 수 있다. 이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야. 그럼 얘네들도 다 2r분의 스몰 b가 될 거고 얘도 2r분의 스몰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양변에다 얼마를 곱해요? 2r을 곱해버리면 식이 깔끔하게 어떻게 나와요? 요 2r 다 약분을 시킵시다. 그러면 b-c에 a 곱하니까 ab-ac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다 넘겨요. 아우. 인수분해 할랭. 허허. 인수분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요? 얘가 A로 묶으면 B 빼기 C고 얘도 B 빼기 C를 인수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뺀 거예요. 그럼 B-C에 B 플러스 C-A는 제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요게 0이 되거나 요게 0이 되면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B랑 C가 같아지고 얘가 0이 되면 A가 B 더하기 C랑 같아집니다. 얘는 될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왜요? A, B, C가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은 반드시 어떤 성질을 띠고 있어? 두 변을 더하면 나머지 한 변보단 반드시 커야 돼. 즉 얘가 항상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어. 같을 수가 없다는 소리야. 얘가 0이겠죠. 따라서 답은 2등변 삼각형. B는 C와 같은 2등변 삼각형이다. 이거고요.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뭐 써야 되겠어? 코사인 C랑 코사인 B가 보이니까. 뭐 써야 되겠어? 코사인 C 공식 한번 얘기해볼까? 우리 긴장감을 또 주기 위해서 준빈이가 한번 공식을 읊어볼까? 코사인 C의 공식. C니까 A랑 B를 가지고 해야지. 그거부터 쓴다고? 분모부터 하면 안 될까? 분모부터 하면, 분모가 설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아닐 거 아니야. 분모 얼마? 2AB. C는 있잖아, 새끼야. 위에가 A제곱, B제곱 써주고 C제곱 빼면 돼. 알겠지? 오케이.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C에 코사인 B 또한 뭘로 바꿔요? 2AC, A제곱, C제곱 써주고 B제곱 빼주고. 됐죠? 그거는 A입니다.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이 되는 형태를 볼 수 있고 약분되니까 어머나 통분이 돼버리네? 그럼 2A도 그냥 곱해버려. 2A 제곱이 되겠죠. 남아있는 계산을 할게요. A제곱에서 A제곱을 빼야 돼요. 사라지겠죠. B제곱에서 마이너스 B제곱을 빼야 돼요. 2B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C제곱에서 C제곱을 빼야 돼요. 마이너스 2C제곱은 2A제곱이니까 얘만 넘기면 2로 나눠주면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이게 뭡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된 거죠. 그럼 뭐야? 각 B가 90도인 이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구하고자 하는 것만 좀 잘 보세요. 알겠죠?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평생 못 푼다. 봐봐. 8, 9, 10 요거 하나 하고 브랜치 문제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알겠죠? 자, 일단 8번부터 봅시다. 이거 구하래. 추적해 나가자니까? 이거 60도야. 30도야. 1대 루트 3대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길이를 찾거나 이 길이를 찾거나 둘 중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도 75도네? 무슨 수작일까? 뭐 약간 요런 생각? 근데 60, 75도면 이게 45도다 나오잖아. 각을 일단 표기를 해놓으면 맞죠?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라고. 두 각이 있고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두 변 길이랑 대응각이 있으면.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야? 준비란 뭐야? 60, 45도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쓰면 60, 요거에 대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고 그럼 요걸 찾으면 요것도 바로 자연스럽게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 뚫으니까 따라락 뚫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인 법칙을 찾을 수 있냐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얘는 사인의 60도 분의 x라고 잡자. 그거는 사인의 45도 분의 60이겠죠?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30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2분의 루트 2가 되겠고 x가 되겠고 x는 30 루트 6인가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0 루트 6이라 여기가 15 루트 6이 되고 여기에다가 루트 3배하면 15 루트 18이니까 곱하기 3 루트 2 45 루트 2겠네. 됐죠? 오케이,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9번. 자, 9번도 지금 구하라는 게 뭐냐면 CD 사이의 거리대요. 제가 빨간 선을 끈 저 부분을 찾으래.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얘가 일단 60도라고 나와 있고 얘가 30도래요.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60도겠죠. 일단 뭐 각도를 다 표기하는 거야. 30, 30이니까 여기가 120인가? 이등변 삼각형인가? 막 이런 생각 든다고. 오케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든다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변 길이는 고작 뭐야? 48이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쨌든 일단 활용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와 있는, 얘들아, 포인트 중요해. 나는 나와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알겠지? 그럼 나와 있는 정보가 48이니까 이 변의 길이를 계속 끌어내야 되는데 누가 보여? 여기 직각이 보이잖아요. 30도, 60도니까 어머나 얘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라는 거야. 그럼 요 길이가 이제 비율 관계에 의해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16 루트 3이 되시겠죠? 맞죠? 이거 참고로 개꿀팁 알려줄게. 아니 말고 루트 3이랑 1 처리할 때 여기다가 루트 3 배하면 얘가 되거든. 루트 3 하면 곱해서 3이 곱해졌다 생각하고 48을 3으로 나누면 16이잖아. 그래서 16 루트 3이면 루트 3 곱해지면 48이 된다. 좋죠? 하여튼 그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16 루트 3이니까 얘가 32 루트 3인 것까지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일단 잠깐 삐삐 여기가 16 루트 3이래. 삼각형을 봤더니 요 길이만 찾으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그쵸? 근데 그 생각이 좀 어려울 수 있어. 그치? 그럼 다음 방법. 잘 봐. 얘 썼어요? 얘 30도 썼어요? 여기 60도잖아요? 얘를 쓰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썼어. 여기 30도 썼어? 당연히 썼어. 왜? 여기 60도 썼어? 여기 60도 아직 안 썼잖아. 여기 60도, 여기 30도, 어머나 90도네. 또 체크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또 비율 관계잖아. 뭐가 보여? 얘가 24고 얘가 얼마가 돼? 24 루트 3이 된다고. 그럼 이제 좀 보이지 않니? 뭐가? 코사인 법칙의 형태가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런다고. 미련 곰탱이 마냥 야 이거 16 루트 3이랑 24 루트 3을 제곱하면 576 곱하기 3이니까 일단 1000의 자리 나 같아도 계산하기 힘들 것 같아. 그지? 어떻게 하면 돼? 비율은 죽지 않는다고. 뭔 죽잖아? 비율은 죽지 않아. 그래서 몇 대 몇이야? 2대 3이걸랑 얘를 2K라 잡고 풀고 얘를 3K라 잡아서 여기가 몇 K가 되느냐를 구른 다음에 K에다가 8 루트 3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됐죠? 알겠죠? 계산값이 굉장히 크면 비율로 풀어.
알겠어?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면 비율로 풀라. 그럼 얘가 이제 2k제곱, 3k제곱이니까 4k제곱 플러스 9k제곱 마이너스 2배 2k에 3k에 코사인 60도 2분의 1 처리하면 6k제곱 빼는 거니까 7k제곱이고 아 얘가 얼마? 루트 7k네. 그럼 여기다가 8루트 3만 곱하면 되니까 8루트 21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넘깁시다. 10번 코사인 법칙 하면 이 원, 건널비 원뿔이랑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A라는 점에서 반지름기가 일단 2라 했으니까 2 체크해두고 모선의 길이가 6이래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현재 6이라는 거겠죠. 전개도 미리 그려놔요. 최단거리 문제는 무조건 전개도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원뿔에 이제 여기 모선의 중점을 A'이라 했으니까 일단 오케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 정도는 체크를 해둘 법할 것 같아. 그럼 A'은 어디 있냐면 당연히 여기 있겠죠. 됐죠? A' 여기 있겠죠? 어디 써도 돼요? 여기 써도 상관은 없다. 왜 그렇게 되니? 포개면 얘랑 얘가 만나잖아. 그럼 A'을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체크해 놓읍시다. 그러면 아 하나 길이당 얼마? 3이구나 라는 것도 파악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그럼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점 P가 점 B에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 그러니까 점 B가 여기 있는데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마땅한 예시가 없다, 그지? 됐어. 뭘 해? 볼 수 있잖아. 여기 B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이렇게 최단 거리로 가는 거야. 그러면 B의 위치를 찍어줘야 되거든. B의 위치는 어디 있어? A의 건너편. 야, A의 건너편이 여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포개면 얘랑 겹치잖아. 그러니까 A가 여기랑 여기랑 겹치잖아요. 그럼 A를 여기라고 봐도 되지만 여기라고 봐도 된다고. 그럼 B의 위치는 어디 있냐면 잘 봐. A에서 B까지 반 바퀴를 돈 거죠. 그러면 A에서 다시 A까지가 한 바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퀴라고 치면 반 바퀴는 딱 절반. 여기가 B의 위치다. 됐니? 그럼 B에서 옆면을 따라 A'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라는 거는 이 직선의 길이를 찾으라는 거야. 왜?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최단 거리니까 그냥 직선으로 움직이면 돼. 그럼 A-가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고. 어차피 대칭 구조니까. 알겠지? 요 길이를 찾으라는 게 문제야. 요 길이. 그러면 또 구해보자. 자, 여기가 3이라는 거 나왔고요. 여기가 6이라는 것도 나왔죠. 그러면 딱 봐도 그냥 이 각도 찾아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겠네. 요 각도는 전체 각도를 알면 되잖아. 전체 각도 어떻게 구해? 아, 반지름 길이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써먹을 때가 된 거죠. 호의 길이가 몇 파이? 4파이가 될 거고. 원주니까. L은 R세타이에 4파이는 R세타니까 6세타겠죠? 따라서 중심각은 3분의 2파이. 즉 몇 도입니까? 120도. 여기 몇 도? 60도. 63, 60도 코사인 법칙 쓰면 최단거리 나오겠지. 오케이? 자주 나온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예요. 학교 시험에 뭐 나오면 뭐 그래도 10번 때 문제니까 또 잘 기억해두면 좋은 그런 부류의 문제인 거죠. 그죠? 시간이 애매한데 여기까지만 할까 그냥? 브랜치는 어쨌든 해설 영상 다 찍어 놓긴 했거든요. 7분 동안 뭐 어떻게 할래? 좀 쉴래? 그래. 아니 이거